이준석 학의 전문가, 이준석 학의 대가.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우리 허은하 의원님처럼 많이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쵸. 제가 한 4년 정도 곁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사실은 가서 의원직을 그러니까요. 희생하고까지 네. 가서 헌신하면서 옆에서 봤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계속 파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정치를 그만두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또 청년 정치 그리고 미래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정치의 예측 가능한 사다리 그거를 만들어내는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소명 의식도 있는 거니까요. 너무 이준석 패는 정치만 하려고 하나라고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는 않겠죠. 네네. 왜냐하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우리나라의 중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결국 대한민국 전체의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정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럼요. 예. 공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책임지는 정치를 해야 되고 네. 저는 자유라는 그 기치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을 흔들어 놓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동안 지켜봤던 이준석 후보의 모습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더 나빠진 겁니까? 더 나빠진 것 같고요. 네. 그나마 옆에 계실 때는 좀 뭔가 제어도 되고 제어도 좀 쓴소리도 해주고, 듣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 조금 어느 누구도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예전처럼 정말 남의 말을 듣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후보가 아니잖아요. 인지도는 아마 높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이미.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이슈화를 시키는지에 대한 것도 좀 답답하고 저렇게 토론을 못 했었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정치인이었나라는 것 때문에 제가 정말로 의자 밑으로 숨고 싶었던 한때 제가 그 지지했었고 그리고 이 정치인이 미래 정치인이다.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으로서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4월 달 초 정도에 개혁신당을 탈당을 했었었는데 그 탈당을 할 때도 더 이상은 제가 여기서 양두구육을 약간이라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온 거였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번 토론을 통해서 본 모습이 좀 보여진 것 같아가지고 다행입니다. 국민들이 이제 아실 테니까. 그날 그 발언 들었을 때 사실은 계속 들으면서 너무 네거티브고 상대에 대해서 계속 비아냥대는 그리고 뭔가 이 꼬투리 잡고 침소봉대에서 공격하는 그런 방식이 계속 이어졌는데 거기다가 그런 성폭력적 언어폭력까지 나오니까 그 순간에는 지켜보는 저도 야 이건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이 선을 넘었다. 인간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발언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이게 토론이라는 게 방송 연령대가 정해지지 않았죠. 아마 그렇죠. 전체 연령가일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네. 보시다가 뭐 급히 끄고 그러니까요. 이걸 7살짜리 그런 분들 얘기가 좀 많이 올라와 저도 있어요. 많이 듣고 있고 댓글 쓰시면서 얼마나 힘들었나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냐 하면서 저를 더 응원해 주셨는데 네. 18세 이상이 보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전 국민이 보는 거죠. 태도에 대한 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토론을 통해서는 그 사람의 정책, 그러니까 후보들의 정책도 보지만 저 사람이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그죠? 리더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어떤 식으로 화합하고 어떻게 통합하고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태도도 함께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완전 낙제점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용어를 담을 수 있는가? 실체적인 뭐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그걸 그렇게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토론 질문 어디에 혐오가 있는가? 라고 반박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공감 능력도 없고 그냥 안타깝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부터 정치 경력이 거의 20년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의 인지도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40을 넘어서 대통령 후보 자격까지 이제 땄는데 그렇다면 보여지는 것은 대한민국을 더 품격 있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런 언어로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은 갑자기 이 엉망인 나라, 품격 없는 나라가 윤석열의 내란에 이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제가 됐습니다. 준석열이라는 그분이 닉네임이 있습니다. 네, 준석열. 네. 네, 그래서 이준석보다, 그러니까 윤석열보다도 더 심하게 허은하를 내쫓는 거 보면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리긴 했었는데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하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안타깝고 정말 화가 나는 거는 MZ 세대들 욕보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 딸도 이제 같이 어제 밤에 다시 한번 토론을 보면서
우리 딸은 어떻게 생각하나 하는 걸 좀 봤거든요. 네. 근데 보다 못해 꺼! 이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저런 사람 때문에 MZ가 욕먹는다고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딸이 지금 대학생이거든요. 이제 네.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청년 정치인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그리고 진짜 좋은 그러니까 기존 구태 정치와 다른 정치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청년 정치라는 것을 가면으로 쓰고 지금 구태 정치보다도 더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MZ 세대가 저런 거야? 라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청년 정치인들이 진짜 바닥부터 열심히 진짜 뛰면서 하나하나 계단 올라가고 있었던 그러면서 좀 미래 희망적인 이젠 나도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동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화가 나는 겁니다. 네. 예. 정치는 이제 물갈이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기존에 요번엔 시대 정신이 내란 정식이지만 사실 세대 교체에 대한 것이 시대 정신이다라고 외쳤었는데 네. 그게 나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됐고 그리고 경험이 많다 치지만 너무나 그 경험이 윗경험만 있었다. 그렇죠.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바닥부터 왔잖아요. 전 그 부분을 상당히 높이 사고 싶습니다. 안타까운 게 이 여성을 희화하고 상품화하고 본인이 사실 성상납 의혹도 네. 이게 이 밝혀지지 않은 게 아니라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 실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실체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이런 법률의 형식적인 절차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사람이 더 조심해야 될 텐데 더 거칠고 더 여성을 도구화하고 성폭력적 언사를 하고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성도 없는 모습 보면서 저는 야 사람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혐의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면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로 됐는데 왜 그러냐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래 저런 거는 선거법에 안 걸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법을 아는 사람은 예. 정말 그 말이 얼마나 큰 거짓말인가를 아는 거죠. 예, 근데 그러니까 다 봐주면서 갔던 그러니까 어리니까 젊으니까 이렇게 저도 이제 아직은 의원이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너무 이해를 해줬던 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더 나락으로 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많은 여성계라든가 이 국민들께서 야, 이 정도면은 이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동의합니다. 이런 품성과 미래 비전 없이 끊임없는 갈라치기와 갈등을 유발하는 정치를 하는데 과연 이런 정치를 해서 되겠느냐? 정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시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정치 지도자가 가져야 될 리더십의 덕목이나 이런 비춰봤을 때는 전혀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쪽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라. 네. 네, 그 이준석이라는 후보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꿈이 너무 크고 특히 대선 후보로 나왔고 그 뒤에 아마 단체장이나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셨었는데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분이실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미 윤석열보다 더한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과연 그러면 앞으로 바뀔까요? 지금도 수많은 사회적 비판과 비난 그리고 유세 현장에서 여성분들이 그런 성폭력적 발언하고 비판하는데 비아냥거리면서 넘기고 자기 입장을 굽히질 않거든요. 과연 바뀔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대로 그냥 가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잠깐 쉬시거나 정치에서 물러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한번 하나하나 좀 되짚어 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아직 젊으니 좀 본인의 모든 걸 좀 내려놓고 다시 한번 돌아봐라. 정치 경험으로는 선배시잖아요. 저는 6년밖에 안 된 사람이라 잘 모르지만 정치 이제 한 15년 하신 건가? 그 정도 한 원로시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건 분명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한번 돌아보시고 근데 너무 바쁘게 움직이면 되돌아보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쉬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자신을 좀 돌아보는 계기를 갖는다면 그렇다면 추후에 그래도 좀 변화하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그냥 가서는 절대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왜 후배들이 나가겠다는 걸 그렇게 막고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자신과 함께 일하면 좋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대선이 바로 코앞이니까 그 집중이 되고 싶었던 게 있고 그리고 짠돌이라서 돈을 자기한테만 써야 되는 거지. 그 당비를 네. 말이 됐나 싶어요. 저는 공당인데. 그렇죠. 난 아니 국민의 그건 진짜 벌 받을 거예요.
진짜 벌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의 세금으로 정당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하잖아요. 그럼요. 그거를 그러면 당을 위해서 그리고 당의 미래 세대 청년 정치인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정책 개발하고 더 좋은 그러라고 당 활동하도록. 만든 건데. 그러라고 국민 세금으로 아니. 지원하는 건데 본인을 위해서만 쓴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냥 팬들한테 돈 받아서 그냥 팬클럽을 하시면 되는 거지. 당을 만들어서 공당인데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고 자기만을 위해서 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그냥 이준석이 좋아야만 되는 그런 건 문제가 있다. 아, 톤을 높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공정한 대한민국 만들어야 되고요. 공정한 사회인가? 뭐 어떤 책 이제 이름도 다 까먹었어 이제. 근데 이준석 후보가 공정에 대한 책을 냈는데요. 아유, 그 책에 써 있는 만큼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고 그래서 말로만 하는 정치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근데 말만이 아니고요. 행동으로도 나쁜 모습을 근데 그러게 보여주니까요. 이제 행동이 나쁜 거가 들통이 났지. 그렇죠. 점점 더 하나씩 이제 그러게, 들통이 나는 났지. 거죠. 기존에는 몰랐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텐데. 그러니까 근데 국민들께서는 사실은 지금 아직도 잘 모르세요. 그리고 이번 그 내용들을 보면요. 현재 우리 정치에 대한 실망이 크지 않습니까? 네.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서 여기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쉽게 이를 얘기하기 어려운데 그 거대 정당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네거티브를 하고 공격하는 거는 이준석 후보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존재감을 뭔가 평가하는 그런 흐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사람이 어른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준다. 뭐 이런 긍정적 프레임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이제 네 가지가 없는 걸로 된 거죠. 왜냐하면 도가 지나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선이라는 게 있잖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걸 지켜가면서 하는 게 좋고 그런 네거티브를 했던 이유는 앞으로 포지티브한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긍정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계속 그걸 통해서 인기만 끌기 위해서 한다라는 건 잘못된 정치죠. 이대남들 특히 핵심 네. 지지 세력이라는 이대남들 젊은 20대 30대 남성 그룹들이 지지 세력이 많잖아요. 이준석 후보에게.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고 도움을 주는 거는 별로 느껴지질 않거든요. 그분들에게 좀 진실을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을 이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진짜 아주 정확한 판단이시고 정확한 지적이신 게 여러분 이준석 후보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는지 진짜 찾아보세요. 말만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의원이 되기 전에 페이스북에 막 해줄 것처럼 썼던 것, 나가서 말했던 것. 자, 그것이 이루어진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겠어요? 국민연금이요. 국민연금 관련된 정책, 그 사례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면 그거 내부에서 정책위 의장하고 저하고 상당히 제가 그 점이 중요하니까. 왜냐면 우리 그 개혁신당이라는 것은 청년을 위한 정당이기도 했기 때문에 네. 그들을 위한 국민연금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정책회의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오셨었나요? 관심 없었잖아요. 지속적 관심 없었어요. 그러다가 여하튼 어떻게든 국민연금에 관련된 부분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발이라도 간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해야 될 것은 그 법안을 어떻게 개정해야 되는지, 그죠? 청년들을 그렇죠.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입법기관답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면서 누구 욕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법기관답게 이렇게 개정하고 우리 청년들은 이런 게 필요합니다. 막 이런 걸 가지고 본인이 의원들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개정안이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그게 진짜거든요. 근데 청년 여러분, 이준석 후보 그런 거 안 했어요. 그쵸? 안 하고 방송에서만 우리한테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